선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좀 내려오세요. 우리가 앞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면 파이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과 중소기업 분양의 소상공인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 되살리기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파이팅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오늘 아침 회의는 오늘 아침 회의는 원내대책회의와 함께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짧게 말씀드리면 개회와 함께 원내대표님 말씀, 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선동 여의도연구원 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20개월의 경제 성적과 경제 정책들에 대한 인식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겠고요. 이어서 우리 당의 5대 중점 특위 중에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림 의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외국의 경제인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신정기 부회장님께서 말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경제 비상상황 선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외부 인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 비상 상황 회의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 12월 마지막 국회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회의 2018년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 춘향적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이나 또 국민들의 궁금증이 점점 증폭될 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껌껌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결정했다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단식 농성 과정을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의가 운영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에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 노력으로 일단 이번 사찰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아주 가장 최소한의 첫걸음인 운영위를 관철했습니다. 뜻깊은 첫걸음이고 31일 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상경제회의를 하게 된 것은, 경제 비상상황 선언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의 후폭풍이 경제 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계를 넘어 국민생활 전반에 거의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발인 버스 업계는 이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축소로 수천 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나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버스 요금 인상하고 정부 지원금 늘린다면 그 부담은 또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서민으로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31일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 주유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의 아주 경직적인 단축, 그리고 게다가 탄력근로제 근무기간 연장 부분이 아직도 지금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 게다가 주유시간 산입까지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리면 앞으로 산업계는 버틸 여력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조치라든지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또 재계나 산업계의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책임의 확대, 또 이러한 합리적인 책임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결국은 현장 상황에 맞는 법안을 관철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법안을 결국
한국 산업계와 노동계가 두루 그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통과된 유치원법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치원법이 선과 악의 프레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숫자적으로 저희의 합리적인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법에 슬로우 트랙을 타게 되었고 또 부칙 조항이 1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 정도가 그 발효 기간이 될 것입니다. 발효 시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이 법안의 합리적인 우리의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닙니다. 경제는 이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김강두 의장이 남긴 마지막 고언 제대로 경청하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제대로 된 우리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이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걸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중점 법안들,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기타 중점 법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중점 추진 법안 반드시 추진해서 이 경제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인사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정리하느라고 길었는데요. 자,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최승재 회장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일부러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임용 수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근재 부회장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창용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신정기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재원 경제정책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흉흉합니다. 계속되는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이 중간에 무역 전쟁은 예측불허인 가운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유세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호황 기간 동안에 한국 경제의 기벽을 키우는 일보다 세금 포퓰리즘과 친노조 반시장 정책을 펴왔고 해외 환경이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독단과 오만 가득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는 심각한 가계소득과 고용의 질에서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암울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 선언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 8개를 선정했습니다. 크게 경제 활력 법안 5개와 서민 활력 법안 3개입니다. 먼저 경제 활력 5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부세특례 제한법,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고, 서민 활력 3개 법안은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이상 8개 법안입니다. 이상 8개 법안을 대폭 개정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 당의 소득주도 성장 태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고 개정 등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경제정책 실정을 지적하고 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십시오. 둘째,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짜 일자리에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경제 실정을 하루속히 고치고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경제 비상상황 선언을 계기로 강력한 경제정책 저항 운동과 더불어 대안 제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께서 문재인 정부 20개월의 경제 성적과 경제 정책들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또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 20개월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20개월의 경제 성적과 경제 정책들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라는 그런 타이틀하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장률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2017년 상반기였는데 그 이후에 살짝 성장률이 증가세로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률의 형태를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문재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글로벌 경제 대비 성적표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실업률이 계속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이 주요 국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실업률 1등에 위치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고용 대책 성적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7년 취업 평균은 31만 6천 명을 계속 돌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18년 평균이 10만 3천 명의 고용 취업자 증가 새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책 성적표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증가 추이를 쭉 보면 그래프로 보시듯이 이렇게 일관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최승재 회장도 와 계시지만 심각한 자영업의 위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성적표입니다.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약 10% 늘어난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은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 있고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하고 하층 등급을 챙긴다는 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심리도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이 정상인데 지금 계속 내려가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성적표입니다. 성장 잠재력의 3대 요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것을 보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성적표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입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지난달까지는 3%대 성장이 내년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일정을 검수를 해왔는데 이제 2.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표를 쭉 보면 2018년 전망치와 그 다음에 2019년 전망치가 있는데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2018년에는 2.6% 성장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망하는 시점별로 보면 이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에서 9월까지 평균은 2018년에 2.85고 2017년에는 2.65였는데 10월, 11월에 보면 2.68 그리고 19년에는 2.62 그리고 12월 평균으로 보면 2.65, 2.45까지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생활 형편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46.9%가 나빠졌다는 응답입니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개월 전의 조사와 비교해서 12월 조사를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입니다. 보완 수정 폐기된다는 여론이 전체의 67.9%나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우선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50.9%,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7.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일자리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프로 보면 4개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보면 이것은 좀 약간 정치 이념화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쪽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잘못했다와 잘했다가 비교적 그래도 큰 격차는 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석으로 받아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이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 계층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6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평가를 20미야가로 매겨보라고 했더니 여기 특징은 뭐냐면 중도 계층에서 잘했다가 23.7%, 잘못했다가 51.7%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계층에서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 양극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정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 확충, 기업투자 확대로 꼽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평가인데 저희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여론은 부정이 44.9%, 긍정이 41.0%로 나타나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앞질러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광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소폐경활 특위는 의원님들 8분과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업계 12분에서 20분으로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는요, 정약용 선생의 경세재민에서 나왔습니다. 경세재민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 어떤 백성을, 어떤 국민을 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기득권 노조만 눈에 어른거리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가 8%나 밑도는 데드크로스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는요, 국정 지지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첫 단추부터 잘못 키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5%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거나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시켜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술같이 달콤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한국 경제를 위기의 목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자리 한번 봅시다. 멀쩡했던 일자리가 역주행하는 정책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간 28만 개, 이전 정부 연간 36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서는 금년에 고작 10만 개 밑으로 3분의 1 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이마저도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온 공공일자리 18만 개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8만 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벼락 인상으로 2년간의 30% 인상으로 편의점, 골목상권, 음식점, 숙박업법, 경비원, 청소용역 하는 최저임금 민감 3대 업종에서 24만 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인 30, 40대 일자리가 24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셔야 할 65세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일할 사람은 쉬고 있고 노후를 보내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비정상적인 취업 구조입니다. 경제에 흐린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업자도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고용 참사의 최대 원인으로 최저임금 벼락 인상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고 있으십니다. 일자리도 이렇고 소득도 한번 보면은 몬사는 저소득 20%의 소득은 7%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 20%의 소득은 9%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이 보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오던 소득 양극화 5분위 배수도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소득 주도 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 벼락 인상을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이 올해 9,045원이고 닷새 후로 다가온 내년도에는 1만 30원이 되는데 이 수준은 국민소득 대비로는 프랑스,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독일이 6위, 일본이 9위, 미국은 19위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로 내년도 10.9%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있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의 제도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주십시오. 최저임금도 규모별로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내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에서 소폭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계약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도 아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최대 55%까지 편법 인상하려는 시도 또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탄력 근로도 1년 정도 그 단위를 늘려야 합니다. 국민 4명 중 3명 정도도 이와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벤처나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제품 출시를 앞두고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강제 퇴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계절과 납기 그리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산정기간 최소 1년 이상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한국당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획기적 개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역점을 둘 겁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다 같이 뭘 사고 골고루 못 벌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경제 활력에 활력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서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KDI는 우리의 규제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면 1.2%의 경제 성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금 퍼퓰리즘은 중단시키고 재정 원칙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훈련 예산, R&D,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예산과 같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배분되어야 합니다. 제조비전 2030을 수립해서 경제의 허리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창업과 신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경제 체질, 경제 구조 교육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형편에 맞게 다시 수정돼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합니다. 경제에 새수음을 불어넣고 활력을 되살려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 모두 다시 뛰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 처해진 환경이 오늘 날씨보다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은 더 척박한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저희가 이제 세종에 내려가서 세종시에서부터 공전에 우리 김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수당 시행령 때문에 또 기자회견도 시기가 있고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업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그 소득에 관련돼서 편파적인 계속 이렇게 차별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사이에 29%나 임금이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었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만이 30%가 넘었습니다. 30%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의 인건비를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3위권위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엄연히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권 분리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대폭 상승시킨다는 것은 저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희도 사실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버티게 해야 되는데 진짜 참담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인건비 주자는 것이지 세금 갖고 인건비 주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소박한 심정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 2019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내수시장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연 100만 명 가까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모자라서 사회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과연 소득수조 성장이라면은 저희는 그걸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책이라고 기료 조금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대책이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취약 저소득 근로자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 정책은 빨리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연봉 1억짜리 1억 이상의 연봉자들 급상승하고 있고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인상률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노동자들만의 우선적인 정책이 선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으려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라고 만든 이유가 아마 정부 부처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얼마 전에 했는데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그마치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높아진 최저임금과 시대 상황에 따라 폐지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활동을 저희가 호소한 바 있는데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나아가 최저임금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소상공인 관련된 전국에 많은 부분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에 살릴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깃발과 동화를 들어주셔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주고 최소한 열심히 살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와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2018년도에 느꼈던 정치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를 어렵게 얼마나 만드는지 깨닫는 한 해였다면은 정치가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다시 한번 희망에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기점도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말씀 해주신 최승기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신정기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신정기 부회장입니다. 저는 부회장이면서도 뿌리산 쪽에 표면처리 여기에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첫째는 이제 일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매출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해마다 매출이 올라가도 시원찮은 매출이 떨어지죠. 그런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국내 전자업계는 거의 외국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자동차 정도만 남아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생산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감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식을 하는데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가는데 가격 인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요구하게 되면은 뭐 일감이 땅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가 4시 비행기 타고 부산을 내려가서 오늘 오전에 회의하고 좀 올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용 본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밤에 올라오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원래 그 임금이 15.8% 올라가서 사실 뭐 하다가 올라갔는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기업이 생산 마진이 영업이익이 뭐 3% 4% 나는데 임금이 월 뭐 5천 6천 올라서 연 6억 7억 올라간다면은 중소기업에서 마진 영업이익 3% 4% 가지고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내년에 또 10.9%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 오르기 전에 15.9%나 10.9%나 똑같은 금액이 상승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에 말에 가서 임금 계산을 해주고 나면은 아마 기업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그러나 투자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뭐 자동화를 한다 해서 사람도 줄이고 생산을 높이지만은 그런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은 뭐 결국은 무한한 것이 되겠죠. 게다가 뭐 근로시간까지 단축시키라, 뭐 주휴수당까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국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수출하는 것도 일본보다 임금이 더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타죠.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 특별위원장을 맡고 2년 동안 하면서 사실 참 거의 뭐 오라면 국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박성택 회장께서 참 올여름 리더도 프로하면서 김정희 위원장이 너무 고맙다고 울먹울먹하면서 말씀하신 거 들었을 적에 제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을 대변하면서 진짜 노동자도 귀하죠. 다 내 식구인데. 근데 지금 능력이 있어야 뭐 국간에 쌀이 있어야 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국간이 배우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이 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뭐 때려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때려치더라도 은행 빚을 갖고 때려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하자니 앞은 절벽이고 이거 참 굉장히 힘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산중희, 국회 산중희 위원장이신 홍일표 위원장님의 말씀. 네. 오늘 우리 당이 현재의 상황을 경제 비상 상황으로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경제에 관한 한국은 국가 비상 사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경제 비상 상황 선언은 바로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림 소회경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정부에 하셨습니다. 전부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최승재 회장님께서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긴급 명령권 발동까지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것도 잘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0.9% 인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금년에도 이렇게 처참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우려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이제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행법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 10.9% 인상을 유예한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시행령 개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이 가져온 결과가 결국은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 체계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여러 말씀들을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제안한 8개 중점 법안 이것들에 대해서는 산업위에 관련된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통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표님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회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는 우리 경제가 정말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또 고민하는 이런 자리라는 차원에서 그런 선상에서 의원님들 말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안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는 우리 김광희 위원장 모시고 소폐 경활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소속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제가 최저임금 문제 또 제가 2번이나 최저임금을 노동부에서 결정해본 상임위원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미 2달 전에 우리 최성재 위원장하고 함께 노동부 국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냐. 엄청나게 논쟁을 같이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저는 강조를 했고 특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하고 유사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무시를 하고 2년 동안 이렇게 30% 가까이 올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점을 이제 정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은 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월액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한 달 동안 최저임금의 최저 생활비 기준은 이미 학계나 정부에서 확고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통신비, 식음료비 다 해가지고 생활비가 한 150만 원 든다. 130만 원 든다. 그 정도로 보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오면 그게 많은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우리가 결정 고시를 해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면서 우리 소폐 경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제도 개선을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하고 특별히 강조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즉 3분 이내로 짧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은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우리 최승재 회장이 말씀대로 업계가 감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생산성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생산성은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자동차의 경우 보면은 미국의 절반입니다. 시간당 미국이 60달러인데 30달러. 한 대 만드는데 미국은 14시간인데 우리는 27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생산성이라는 걸 지금 거의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만 언급하는데 생산성이 함께 검토돼서 거기에 비례가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하고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요. 네, 오늘 경제 비상 상황 선언 회의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최승재 회장님 그리고 신정기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따 또 중앙회가 따로 회장님과 방문하시게 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정말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 회의를 정말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잘 진행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이런 경제의 문제점, 올해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지표, 최악의 분배지표 이것이 다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경제정책,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정책을 이념에 몰두해서 시행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주유수당에 관한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보완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일 시행령을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립서비스 하는 내용조차도 결국 1년 동안, 내년 1년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설계를 고치겠다.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장이 감내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제 의견을 종합하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발동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잘못된 법들을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분을 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또 이 바로잡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취임하면서 중점 추진법안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패 경활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패경활위원회의 김강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8대 법안 말씀드렸는데 다소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 저희가 정하고 내용 조정해서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해서 경제 활력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부가 논의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까 주유수당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임금 체계 부분을 다시 잡는 것을 비롯해서 최저임금법 상위 범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외부 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의원님들 아마 윤상직 장관님도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조금 참아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송원석 기재부 차관 출신의 의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셨을 것이고 또 다른 우리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당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회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마지막 회의 마치기 전에 기념 촬영하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만희 의원님부터 김술래 의원님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고 김석기 의원님부터 김교희 의원님까지 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다른 참석자들은 뒤에 서서 사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령된 경제 비상 상황